지수별 흐름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외신 소식들도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을 전해주시죠. 네, 5일 뉴욕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미국 증시는 대내적인 지표가 좋지 못한 채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지표를 기다리는 움직임이 뚜렷했습니다. 이날 22쪽에서 긍정적인 재료가 반영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다소 제한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날 소폭 0.24%, 21%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0.12%, 나스닥 지수가 그나마 좀 선방을 했는데요. 0.32%의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흐름 확인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유럽 증시 영향을 받으면서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유럽 시장 쪽에서 유럽 증시, 영국과 독일 지수가 사상 최고 랠리를 썼는데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정책 세부안이 나오면서 오는 9일부터 전면적인 유동성 공급이 될 것이라는 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2는 유로존의 내년, 내후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고요. 이 같은 흐름이 조금이나마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대내적인 지표들은 이날도 부진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의 증가를 보였고요. 이와 함께 1월 공장 수주도 예상을 하회하는 결과 보여주게 되면서 장중에 다우지수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 지표에 대한 관망세가 뚜렷한 채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장중 종가상으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18,135포인트 선 종가 썼습니다. S&P 500 지수도 비슷한 양상 보였습니다. 좁은 범위의 등락권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대내적인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상승과 하락 업종이 팽팽했던 가운데 이날 종가상으로는 0.12% 오르면서 2101포인트 선의 종가를 썼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가운데서는 가장 좀 선방했던 지수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전자상거래 종목들이 특히나 좋았었는데요. 아마존, 이베이 등 종목들의 흐름이 긍정적인 양상이 나타났었고 특히나 제약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거대 M&A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증시에는 호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0.32% 상승하게 되면서 4,982포인트 선, 다시 한번 5,000선과의 거리를 좁히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3일 만에 반등을 줬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다소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증시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시장의 모든 관심은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입에 쏠려 있었는데요. 이날 드라기 총재는 양적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고 또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CNBC 통해 좀 더 자세한 사항 함께 살펴보시죠. ECB ups growth forecast will start QE on March 9.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회의를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일부터 매월 600억 유로의 규모의 양적 완화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드라기 총재는 지난 1월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사안이나 날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ECB 총재는 이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에서 1.5%로 높아졌고요. 내년은 1.5%에서 1.9%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이에 대해서 이미 양적 완화의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기존 0.7%에서 0%로 낮아졌는데요. 최근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인플레이션은 1.3%에서 1.5%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 드라기 총재는 이 양적 완화 정책 효과 외에도 유가 하락이 유로존의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1.098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1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더그 코테 보야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수석시장 전략가는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특히 좋은 경제 신호라면서 이것이 뉴욕 증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로존에서 나왔던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나온 지표는 다소 좋지가 못했는데요. 따라서 증시 추가 상승 다소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청구한 미국인이 크게 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Jobless claims in U.S. rise to highest level in 9 month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비즈니스에 따르면 28일까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신청한 건수는 32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주보다 7천 건이 증가한 것이었고요. 또한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크게 웃도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 변동성을 줄인 4주 평균 건수 역시 29만 4,500건에서 30만 4,75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2월 이 한파와 폭설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많아졌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안 셰퍼드슨 판테온 마크로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는 너무 추웠고 눈도 너무 많이 왔다며 이번 주도 동부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린 만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될 수도 있지만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2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전체 신규 고용자 수가 24만 명 늘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소식들 저희가 살펴봤고요. 지수별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각 개별 지수 내 개별 종목들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또 종목별 외신 소식들 나온 것들이 있으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의 흐름입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관망세가 뚜렷해졌고 이 같은 흐름이 종목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하락 전환하는 움직임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12개의 종목이 올랐고요. 17개 종목이 내렸고 한 종목만이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가장 부진했던 쪽이 인텔, 맥도날드, 월트 디즈니, 엑손모빌 등 종목들 포함해서 17개 종목이 내린 거고요. 월마트 등 나이키, 소매 판매 종목들 선전한 가운데 IBM, 홈디포 등 12개 종목 올랐습니다. 네, 상승권에 있었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월마트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다우지수 내에 있는 소매 판매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1.2%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그 밖에 나이키와 존슨앤존스, 프록터앤갬블 등 소매 판매 종목들 일제히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또 IBM이 다시 한번 반등 주면서 1% 이상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홈디포도 1% 이상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부진했던 섹터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큰 폭의 강세를 보여줬었던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종목 가운데서 가장 부진했습니다. 이날 1.14% 내리면서 그 전날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양상 나타났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에 갈수록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1.17%로 다우지수 내에서는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에 따라서 쉐보론 텍사코와 엑손모빌 등이 이날 0.5% 내외 하락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증시의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던 가운데 경기 방어적 역할을 하는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0.84% 올랐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이날은 금융주, 헬스케어, 소매 판매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반대로 가장 부진했던 섹터는 바로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은 에너지 섹터였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자본재와 반도체 종목들 부진했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제약주 가운데서 M&A 소식이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암 치료제 개발로 다양한 제약사의 러브콜을 받았었던 파마사이클릭스가 드디어 최종 인수 주인을 찾게 된 건데요. 바로 미국 제약사인 에브비였습니다. 에브비는 파마사이클릭스를 21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결정을 내렸고요. 이 같은 소식에 인수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됐던 걸까요? 이날은 5.6% 내렸습니다. 반면에 피인수 기업인 파마사이클릭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면서 10% 급등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이날 소매 판매 종목들이 호조를 기록했었는데 몇몇 종목들의 호실적이 이 같은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크로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슈퍼마켓 체인을 주력으로 하는 유통기업인데요. 4분기 순이익이 이날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3% 증가했고 매출도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기록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날 7% 가까운 급등 양상이 이어졌었고 이날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그 밖에 소매 판매 종목 가운데서 코스트코도 이날 호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을 이끌어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종목 소식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들으신 대로 M&A 소식인데요. 미국의 제약사인 에브비가 항암제 치료사인 파마사이클릭스를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두 기업의 주가가 엇갈렸습니다.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AbbVie to buy cancer drug maker Pharmacyclics in $21 billion deal.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에브비는 파마사이클릭스를 21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에브비는 현금과 주식을 합쳐서 주당 261.25달러에 파마사이클릭스를 매입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조건은 지난 수요일 파마사이클릭스의 마감가에 13%의 프리미엄을 더한 것입니다. 앞서 파마사이클릭스는 이 주당 250불에 존슨앤존슨에게 매입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에브비가 더 큰 금액을 제시하면서 에브비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또한 이번 인수는 현금 58%와 에브비 주식 42%로 거래될 예정인데요. 파마사이클릭스의 주주들은 현금이나 에브비의 주식을 선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두 가지를 합치는 방법 또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를 통해서 에브비는 종양학 부분 약품 파이프라인을 개선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파마사이클릭스가 항암 치료제인 임브루비카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곤잘레스 에브비의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임브루비카는 에브비의 종양약 부분 파이프라인을 도울 뿐 아니라 혈액암 환자들에게도 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에서 뉴욕 증시에서 두 기업의 주가 엇갈렸습니다. 에브비의 주가는 5.6% 하락한 반면 파마사이클릭스의 주가는 10.37%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저유가가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ostco profit surges on lower gas cost.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 분기 순이익이 5억 9,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1.35센트를 기록을 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주당 1달러 05센트보다 개선된 것이고요. 또한 예상치보다도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매출을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나 오른 274억 5천만 달러를 기록 했는데요. 특히 이 멤버십 요금으로 인한 매출이 5.8% 오른 5억 8,2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최근 미국에서 낮은 유가가 이어지면서 소비 여력이 늘어난 미국의 소비자들이 구매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찰리스 그롬 스토네지 전략가는 코스트가 최근 몇 분기 중 가장 강한 실적을 공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유가로 인한 실적 개선은 오래 갈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코스트코의 주가는 2.76%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 내 업종별 마감 상황과 종목 주요 소식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품 채권 환율 시장 마감 상황까지 아울러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소식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글로벌 증시에 가장 눈이 쏠려 있었던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 가장 호재로 반영됐던 건 바로 유럽 증시였습니다. 9일부터 전면적인 양적 완화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이날 3대 지수 주요국 증시가 모두 올랐고요. 영국과 독일 증시는 사상 최고 랠리 이어갔습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가 0.61% 올랐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11,504포인트 선 썼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도 0.94%, 1% 가깝게 올라서면서 4,963포인트 선의 종가를 썼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하겠습니다.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제 유가와 금값이 달러 강세에 따라서 둘 다 모두 내렸는데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1.5% 내렸지만 50달러 선을 지켜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사흘째 밀리게 되면서 이날 온스당 0.4% 추가적으로 밀렸고 1,200달러 선을 밑돌았습니다. 곡물 가격 대체로 내렸는데요. 이날 옥수수 가격은 소폭 오르면서 부실당 3달러 90센트의 종가를 썼습니다.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해서 엇갈린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 반등에 나섰고요. 720포인트 선 썼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1% 가깝게 내렸고 BDI 발틱 운임지수가 추가적으로 2포인트 올라서면서 560선을 회복했습니다. 끝으로 외환채권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유럽시장 쪽에서는 ECB 통화정책회의를 기다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달러 강세 영향받으면서 전날보다 3원 60전 올랐고요. 1101원 30전에 종가 썼습니다. 달러 강세 영향에 달러 인덱스가 0.48% 오른 96.37포인트 기록했고요. 끝으로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과 비슷한 수준 소폭 내렸죠. 2.1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날씨 이제 드디어 영상권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이틀의 어떤 이 꽃샘 추위가 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후에는 거의 뭐 10도 가까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근한 날씨 기록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주말에도 또 따뜻한 날씨 소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가뿐한 마음으로 출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몽쇼 1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